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선 시장 이야기 중점적으로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무역 분쟁 휴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수를 점검해 봤는데 2부에서는 이에 맞게 종목들 추천 받아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1%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100선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 하루에만 25포인트가 넘게 밀리면서 어제 올라간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착시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 전자 업종 자체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급락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다 보니 같이 투매가 나오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128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2107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반등의 기미 없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어제하고는 정반대의 수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2,344억 원 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704포인트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0.69% 역시나 코스닥도 낙폭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711포인트대부터 1시경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7포인트 정도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1%가 지금 빠졌는데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하고요. 개인만 417억 원. 결국에는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주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는 수급 상황 좀 꼬여가는 모습들을 오늘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 1110원대까지 무너졌습니다. 원화 강세 흐름 최근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점점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조정 정도로 받아들일 만큼 약보합세를 지속했었는데요. 오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과대 낙폭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주체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에 나서면서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고요. 이는 그 기관이 그동안 매수를 했던 것들을 금융투자 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같이 팔자고 나오면은 과대 낙폭돼서 약간 좀 지수 하락에 대해서 약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간 그 금융투자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죠. 주말부터 해가지고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90일 정도의 휴전 협정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의 이슈로서 어제 강한 상승에 동반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정장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섹터로 좀 보자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침만 하더라도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제약 쪽에서만 유한양을 비롯해서 보합 내지는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어저께 좀 코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것들을 좀 약간 좀 반납을 하면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올해 이제 12월이 지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FDA 판매 승인이라든지 뭐 보톡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휴젤과 메디톡스가 각각 그 중국의 C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상승에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순이익 상승 구조가 아닌 감익 구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폰의 이제 출하량이 점점 3분의 1 토막 나면서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계속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제 역성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MS에 대해서 마켓 시ェ어하는 부분을 이제 방어적인 전략으로 증설 또는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당분간 관심을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 1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OLED 장비나 소재가 약간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P 시스템이나 코어롱 인더는 좀 관심에 두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 말고도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 정도에 뭐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는 등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으로써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은 3%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해야 될 기간 소요가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개별 종목 장세긴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는 좀 빠질 듯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금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만약에 이제 비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협상이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20선, 214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2200선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2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기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주도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부강약품 아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파라돈탁스라든지 이런 그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유명한데요. 이 회사가 의외로 이제 그 당뇨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뇨 치료제 임상 이상을 이제 투약 완료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검사를 한 이후에 아마 2월 정도면은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학회 발표라든지 그리고 뭐 FDA에 따로 또 삼성을 지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리보세라님이나 아니면 항암제 등 한 5가지가 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적응증으로는 조현병, 위암, 제2형 당뇨, 전립선 암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여러 가지 적응증을 바탕으로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초기 단계가 아니고 임상 이상에서 1상에서 2상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이벤트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이벤트가 발생할 잠재력을 아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가격적인 전략으로 4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선절가는 짧게 25,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부광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종목 추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부터 가볼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예. 동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증권회사이죠.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4,685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자체만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을 하회하였다라고 하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당시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변수보다 결국 시장 상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크게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완만한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것. 그와 함께 이번 달 어제 첫 거래일이었죠.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합니다. 물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도출이 되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증권주는 물론 국내 증시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전체를 눈여겨봐도 좋지만 제가 굳이 키움증권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베타라는 개수. 일반적으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상호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와 또 하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중에 유일하게 베타 개수가 2가 넘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코스피가 1% 오를 때 키움증권의 주가는 2% 오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에 가장 크게 움직임을 나타낼 키움증권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이죠. 이날이 당시에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녹색 선으로 그어봤는데 며칠 전이었죠. 11월 29일 처음으로 이 구간을 갭 상승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거래일 어제 또한 갭 상승이 나올 만큼 현재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4%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76,000원까지 하락한 이후 나온 반등에 대한 조정, 즉 일시적인 조정 정도만 조정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키움증권을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목표 가격은 제가 장기 이평선에 있는 약 10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회사죠.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정도 증가한 1조 7천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인 4,58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3,691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한 분기 기준 최근 들어서 계속 역성장을 보인 강원랜드의 매출이 그래도 크게 역성장 폭이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적 증가는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던 드랍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꾸는 그 금액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3분기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이 되었습니다. 카지노 방문객 또한 지난해 후반에는 급락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월 기준으로는 약 32만 명 수준이 방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는 워터파크를 처음으로 개장한 것은 물론 기타 콘도 그리고 호텔 등
비카지노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515억 원 수준까지도 나왔습니다. 결국 동사는 기존 카지노라고 하는 단일 사업부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증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강원랜드의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이 있는데 대략 8월부터죠. 8월부터 11월 말까지 가격적으로는 3만원 초반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결국에는 3만원 초반대가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 우위가 계속 나왔다는 점, 그와 함께 11월 29일 7%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해당 가격대를 무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강원랜드 또한 주가의 거래량 증가는 물론 수급적인 안정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제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9,000원, 지난해 12월 보인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매우 짧게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기업인데 동사는 국내 고객사인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메인 엔진 제작 업체입니다. 기존 두산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재무구조 악화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의 매각이 진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로는 소시어스, 인하전공이,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소시어스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다시 한번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올해 매출액은 5천억이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 손실은 20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선박 엔진의 수주 잔고가 1조를 소폭 상회하였다는 점과 지난해 말에 비해 약 45%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점, 또한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2016년을 바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토대로 산업의 회복, 그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어느 정도는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더 의미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업 합병 그리고 분할을 한 이후 그 이전까지 최고가가 5,14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거래량이 약 2번 정도 크게 증가를 했지만 주가는 계속 바닥권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놓여 있죠. 결국에는 매집에 따른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시세가 나올 구간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 그와 함께 지난주에 한 차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시장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고가가 어제 기준으로 5,130원 전 고점 수준이었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소폭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일봉만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동사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번 달 첫날부터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전 고점 또한 돌파를 했다는 점, 결국 지금 시점에서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가는 대략 2012년 2월에 보인 이 가격대, 넓게 본다면 만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매수세도 상당히 좋고 호가창에서 유입되는 매수 탄력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HSD 엔진 비록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그래도 우선은 짧게 6,75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원대를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홀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학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중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매출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07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정도 증가한 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저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고등부 온라인 부문에서의 매출 그리고 실적 증가가 있었고, 지난해부터 결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메가패스에 대한 기저 효과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올해 액면 분할을 시행했죠.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좀 더 명확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는 점과, 당시에 주가가 15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점, 그와 함께 주가의 탄력을,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주된 상품이죠. 메가패스입니다. 메가패스가 현재 가격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베이직 상품의 경우에는 실판매가 기준 약 8%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약 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물론이고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점, 그와 함께 수급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또 하나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대입 전형이 이제 20년 만에 정시 비중 확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 정시를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고등부에서 온라인 매출이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메가스터디 교육의 실적 강화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는 점, 그와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당시에는 주가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작이 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회복했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10월 기준 최저가는 약 4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불과 한 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종가 기준으로는 65%나 상승하면서 전월에 하락분을 모두 많이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음봉이 현 시점에서는 나오지만,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경우에도 약 3.5% 정도 상승한다는 점, 그래서 12월 말에 돌아보게 되면 결국 이번 달에도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요. 지금 수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죠. 그 중에서도 투신과 금융투자에서도 이렇게까지 산다는 점은 당분간 메가스터디 교육에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목표 가격은 36,5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동사는 조선해양 전문 회사로 선박 건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기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동사 같은 경우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상장 폐지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머리가 아팠겠지만,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5대 주력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매우 큰, 무려 7조 원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만큼 동사를 반드시 회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완만한 실적 증가와 함께 재무적인 안정성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재거리가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 추진선을 정부가 동사에게 앞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 참고로 해당 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이 기술력만큼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세계 1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또한 완만하게 상승하고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기업이 말 그대로 재무적인 안정성을 찾고 실적 또한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가격대는 지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난하게 그 이상도 저는 지켜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11월 마지막 날 크게 터졌습니다.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이건 모두 만회가 되었고요. 그것보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데 10월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11월에도 물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결코 매도세를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겠죠.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을 때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도를 크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무난하게 나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이 월봉을 지켜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녹색 선이죠. 21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현재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우선은 짧게 드릴 건데 38,500원 대략 전고점 수준을 우선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5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김영철 스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삼천당 제약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후로 주요 이평선들 다 돌파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이 본업은 저만액입니다. 저만액이고 DH코리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그 제네릭 이쪽에 대한 그 신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연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14,000원대에서 52,000원대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올라올 때 이게 3만당 제약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3만원을 넘어서서 5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한 1월, 2월 움직인 이후에는 뭐 4월까지 이제 고점을 찍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박스권으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단으로는 32,000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한 5만원대 초반 이렇게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다시 좀 나타나면서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사업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약가랑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약가 자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진출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뭐 뛰어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똑같은 성분의 약을 10분의 1 가격으로 어떤 건 10,000원 주고 사야 되고 어떤 건 1,000원 주고 사야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저렴한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이 그쪽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히 좀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3분기 인상 3상 IND 승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지나고 내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5만 원을 한번 돌파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6만 원,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뭐 박스권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짧게 이제 48,000원대까지 그래도 한 20% 좀 못 미치게 이제 나오는데, 위쪽으로는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박스권 상단 5만원대 이상까지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1차적으로 4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4만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린 거고 36,000원, 32,000원대까지도 박스권 하단이어서 사실 박스권 주식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여서 최대한 하단에 붙여서 사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상단 돌파 시에 재매수하고 그렇게 단순한 전략을 좀 갖추고 있어서 가격 라인들은 위쪽으로는 5만원, 아래쪽으로는 32,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뭐 이 종목에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어제 신라젠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신라젠이 움직이면 그다음에 HLB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HLB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리보세라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재부각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위암 3차 치료제 임상 3상 뭐 등록 완료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사실 지금 위쪽으로 이평선들 좀 뭐 깔아놓고 있는데 200일선 쪽에서 계속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0일선 만약에 강하게 이탈해서 6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매수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이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끝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끝나면 사실 코스닥 시장 끝났다라고밖에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 시장 성장주가 끝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종목은 사실 가늠자 역할도 되지만 가장 탄력성 있는 종목, 뭐 신라젠과 더불어서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제약바이오 쪽에 움직이려면 두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뭐 가장 지금 임박해 있고 가장 뭐 수급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라이센스 에러 말고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갑자기 정말 뜬금포로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찾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신라젠이 움직일 때 투자 심리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신라젠 움직여서 HLB 사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사제약이랑 뭐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는 최소한 신고가 부분이 19만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앞전에 12만원대 10월달에 찍었었던 12만원대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12만원 하더라도 여기서 거의 한 30-40%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8월달에 7만원대 언더 6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뭐 한 달, 두 달 만에 움직이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원 일단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7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실 이 종목은 거의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아마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그 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남자친구는 드라마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분이 약간 좀 그 전작을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한 스토리나 아니면은 뭐 탄탄한 그런 스토리 전개를 기대하고 보신 투자자분, 뭐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그 작가의 전작을 이렇게 좀 봤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압도적으로, 뭐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뭐 두 주연 배우가 꽁냥꽁냥 하는 것만 봐도 즐겁다라는 게 실시간 토크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첫 방에 7%대, 8%대 나오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케이블 첫방 시청률 뭐 최고 찍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 때 바로 두 자릿수 10% 찍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작가가 워낙 뭐 전작이 탄탄한 스토리 전개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작가였고, 사실 뭐 나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W 쪽에서는 이제 약간 시청자와의 소통이 조금 힘들어서 매니아층만 좀 집중적으로 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개선한 1, 2회만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어서 10대부터 뭐 한 30대 중후반 때까지 40대 초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넓은 커버리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이제 일단은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해외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 쪽 매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향 관련된 오리지널 내년에 한 4편 정도 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특히나 뭐 아스날 연대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시즌제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주연 배우도 장동건, 송중기 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실 텐트폴 영화들이 상당히 탄탄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제 주가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비싸긴 비쌉니다. 비싸긴 비싸요. 실적 대비해서. 하지만 지금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만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딱히 많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콘텐츠 쪽에서는 거의 원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12만 원대만 돌파하면 정말 쇼커버 눌러놨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터트려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가격대에서 접근을 고려하시는 좀 망설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냥 12만 원 돌파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단이 12만 원 잡고 손절가는 7만 9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오늘 좀 움직였다가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면세점은 일단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이공 수요도 일단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 관광객 회복 이 부분에 대한 마진 개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다시 이 자리에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사실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을 만한 이슈는 없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화장품이나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 여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60일의 유예 기간, 그리고 합의를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로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개선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눌려 있는 것만 좀 풀어줘도 주가는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충분히 이 시점에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 레버리지 쪽 본다라고 하면 면세점 강자의 면모를 충분히 좀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호텔 신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00에선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하락을 좀 시작했었던 그 언저리 1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9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아닌데, 저는 내년에 유가 이 정도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좀 올라가는 움직임들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참고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빼더라도 이 스판덱스 쪽 관련해가지고 효성 TNC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섬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효성 쪽에서 분할 해가지고 이제 효성 TNC가 생겨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글로벌 1위 스판덱스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랑 시황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에 상당히 시황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어쨌든 상장 첫날 29만 원대까지 어쨌든 갔다 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5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내년까지 29만 원대, 30만 원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 어느 정도의 물량소화는 충분히 거치고 나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나이 법인, 베트남 이공장 쪽에 대한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들어가 볼 텐데,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이청훈 본부장 말씀해 주셨는데, 잘 가고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예, 다행히 추천을 하고 나서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단기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36,500원까지 계속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능 등급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다. 더욱더 뭐 등급 컷이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이번 주엔 볼까요? 예, 저는 HSD 엔진인데요. 예. 뭐 설명은 아까 제가 거의 다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5,600원, 손절가 4,9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5,250원인데 단기적으로 5,600원까지 보고 접근해보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니뮤직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진입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뭐 장중에 윗꼬리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 28일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가격은 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양봉 쓴 걸로는 봐서 어쨌든 충분히 5,000원대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지난주에 못 사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자리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니뮤직 말고 제외하고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HLB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신라젠이 움직였고, 신라젠은 움직였는데 HLB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200일선 부분에서 지금 약간 꽈리를 틀고 있는데 이쪽에서만 벗어나준다라고 하면은 뭐 60일선 가는 거는 뭐 HLB의 지금까지의 탄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뭐 한 번 움직이면은 그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 종목은 HLB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쳤던 바른전자라는 기업인데 예. 동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장 초반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뭐 한 4%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굳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성을 다들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30억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규모가 무려 1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철회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또는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답은 나와 있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을 추가적인 상승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징주로 바른전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최근에 이상 과열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주십사라고 시장의 특징으로 꼽아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셀트리온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사실 그 30만원대에서 19만원대까지 이제 10월 이후에 한 2달 만에 이제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뭐 빠르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일장에서도 일단은 장중에 지금 한 3%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한 1%대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정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중에서는 현미아품,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었던 HLB나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고, 저 종목들이 가니까 이 종목들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면서 그 수급이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60일선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왜 60일선이냐면 사실 이 앞전에 이제 갭이 발생되면서 이제 떨어졌던 10월 23일자 갭 발생됐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11월 29일 날도 그 자리 위쪽으로 왔다가 이제 뭐 거의 시가고가 만들면서 이제 내려온 자리여서, 오늘 만약에,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25만원대 위쪽으로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정도의 탄력이면 28만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6208번님께서 넥슨GT 8,2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우선 홀딩하는 방향 제시해드리고요. 다만 제가 명확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자회사죠.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상반기는 물론이고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 자체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산업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2,600억 원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말 그대로 흔드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넥슨GT 같은 경우에 지금 9월에 들어서 두 차례에 걸친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있었고 이후 주가가 소폭 바닥권에 다진 이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밀려버렸죠.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철저하게 넥슨GT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속한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기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50%나 되고 8,200원이라고 하는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기다려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홀딩 의견 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었던 6,620원, 이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할 경우에는 비중 미련 없이 절반 전량 손절 처리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GT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다음 종목은 5227번님께서 보락 2,57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보락 2,570원에 20%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이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이 앞전에 이제 뭐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났었고, 지금은 사실 물량이 크게 뭐 거래도 많이 되지 않고 모멘텀도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또 연말 연초 코스닥 쪽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포트폴리오 일부 투자 비중을 이쪽에 실어놓을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접근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7331번님께서 내수 대장주 이마트 여쭤보셨습니다. 22만 8천원에 비중 20%. 최근에 이마트 주가는 부진한 것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 종목 또한 홀딩하는 방향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소매 판매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수급적으로도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마트가 올 한 해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급을 한번 봤는데 11월 29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13억 원 수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하루 동안 들어온 게 크게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쭉 지켜봤더니 최근 6개월 동안 하루 기준 가장 큰 매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올해 11월 12일 고점인 20만원, 지금 이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가 단기적으로 2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 왔을 때 우선은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가급적 손절 처리를 하고요.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손실률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시장 회복되고 있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이마트에서의 손실은 충분히 회복되니까 2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가급적 전량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94번님께서 알테오젠 43,000원의 비중이 높네요. 80%입니다.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어둬야 된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종목은 일단 매수가도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에 있긴 있어야 되지만 비중이 50% 넘는 건 너무 좀 리스키가 변동성을 심적으로 견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심적으로 견디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더군다나 비중이 80%의 매수가가 거의 46,000원대면은 올 4월달, 5월달 이 수준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여서 일단은 비중을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서 다른 섹터, 다른 업종의 대표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지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저주차도 80%의 특히나 한 종목의 80% 이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절반 정도는 비중 조절, 그러니까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지금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14.96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1%대 하락에서 0.8%대까지 낙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2110선 지금 회복을 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2128포인트에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210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2시 한 40분경에 다시금 소폭씩 올라오면서 2114, 2115포인트대까지 현재 낙폭을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316억 원 외국인 순매수 나왔고요. 개인이 2,408억 원 매수해줍니다. 기관이 2,906억 원이나 지금 시종일관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 매도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을 소폭씩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2%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씩 각각 빠지고요. LG화학도 낙폭 줄이면서 1.6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1.25%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장 마감 예상되고요. 6위부터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낙폭을 소폭 줄이네요. 1,000원 하락 마감 예상. SK텔레콤, 포스코, 네이버까지 전체적으로 1% 중후반대의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0.83포인트대까지 줄여가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708.63포인트 오늘장 마감 예상되는 수치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 조금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경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소폭 상승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711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1시 이후부터 지수가 급격히 밀리면서 704포인트대까지 고점 대비 1% 정도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낙폭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 708포인트 회복 마감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양 주체,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지금 장 후반에 매수 주체로 다시 가담을 합니다. 11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308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만 지금 양 시장에서 모두 파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399억 원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매도 물량이 224억 원 나오고 투신, 연기금은 동반 매수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빠지지만 신라젠은 1.16% 올라갑니다. CJEN은 어제까지 급등하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포스코 캠텍, HLB 소폭씩 조정 나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메디톡스가 60만원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오랜만에 메디톡스 60만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 100원이지만 0.09%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이 그나마 1%대로 가장 낙폭은 크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많이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어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이면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 후반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장중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 정도 빠졌죠. 시총 비율이 두 종목이 합치면 약 20%나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결국 0.4% 정도의 하락을 나왔고 기타 종목들이 0.4% 정도 하락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1.9%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 정도의 하락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수급적으로도 현재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크게 줄였습니다. 매수 주체, 즉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정도 나온 조정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온 오늘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중 조정이 지금 자연스럽게 잘 이뤄졌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김영철 스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일부 종목들 빼면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한 번씩 조정 그리고 털어낼 거 털어내고 가야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외국인까지 일단은 지금 다시 짓게 된 걸로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계속 기관 쪽에서 좀 아쉬운 수급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관들만 사실 좀만 보태주고, 사실 보탬까지 필요 없는데 방해만 안 하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 대응하실 때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쉽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0.82% 하락하면서 2114.3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1% 하락하면서 708.6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최근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어졌네요. 5원 40전 내려가면서 110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저께 상승을 많이 했고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분쟁이 뭐 타결됐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오늘도 상승을 예견하는 사람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한 때 26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어저께 1% 정도 올랐대 일본은 2.36% 정도 빠졌습니다. 오히려 중국만 당사국인 중국만 약간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S&P도 거의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특징은 외국인들의 장중 변심이 되게 컸다.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오기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이었는데 수급의 모습을 보니까 약 3시, 2시 반 정도부터 매수 전환을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1230억 정도로 매수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결국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기관들이 오늘 3600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저께 제가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섬 옵션에서 누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것을 정합니다. 항상 만기 전에 이제 다 포지션을 보게 되죠. 보통 경우는 이제 만기 정도 되면은 거의 좀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그전에는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어저께 275, 277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어요. 콜 매도를 말합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갈 거다라고 블럭을 쌓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매도는 보통 경우에는 원금의 20배 정도의 증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일부분이 사실 매수의 20배 정도가 돼버리니까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쌓여버리면 사실 거기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275, 277에서 외국인들 콜 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일부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블록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예상 밖으로 많이 상승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영향을 받는 하루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일본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포지션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회피한 자리가 270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면 되는데 이게 지수로 따지면 2088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00포인트 2100이 무너지는 정도 선에서의 서로 손실이나 이익이 각자의 이익에 맞는 정도가 가장 좋고요. 어느 한 방향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외국인이 밀어버리면 하방이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벌써 화요일이죠. 수요일 정도까지 만약 270을 깨트리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한 신중한 매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뭐 포지션이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70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룬 게 의도적으로 어저께 상승 부분을 일식 조정주기에서 밀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 만기를 대비한 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75의 콜 매도 부분을 매수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얘기가 다를까? 그렇지 않다면 상승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공간에 또다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가는 그런 포지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관들은 풋을 매수를 강화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관들은 보통 260까지, 그러니까 2011까지 매수를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변동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40에서 서로 적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 정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포지션을 따져서 시장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어저께 미국하고 중국이 G20에서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축포다. 근데 기대보다는 약한 상승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정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26,270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꼭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우가 못 갔죠. 못 가고 한 1%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마 이런 속담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모습을 봐야겠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어쩌면 지금의 중국과의 타협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완전하게 이거를 환영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을 제기하죠. 그렇다면 90일 휴전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나라로 보면 1분기가 정도인데 이 1분기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2천억 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분기가 지나간다면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시장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일이 지난 12월 지나고 1월 중하반 정도 돼야 거기에서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정말 재료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타협을 했다는 것은 재료를 소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를 소진할 때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악재가 호재로 바뀔 때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비해서는 약 2달 정도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했던 이 정상회담에서 너무 쉽게 이 재료가 소진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부터는 올릴 재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재료가 별로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있다면 기업 실적 정도인데 지난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시장에 뉴스가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회사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WB 회사채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그것이 시장의 또 다른 폭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협상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너무 빨리 소진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주봉상의 다우는 정말 좋게 보이죠. 왜냐하면 20주선 위에서의 주봉이 하나가 나왔고요. 후행스팬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뚫고 올라가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쓰리봉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상승시킬 재료의 부족이 어쩌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간외에서도 0.9% 정도의 S&P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외고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후에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60에서 위에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들어왔는데 이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원래 다우는 갭상승 없이 움직이는데 요 근래는 이제 갭상승이 표시가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갭상승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메워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저께 상승 부분을 상당폭 되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표상으로는 추가 상승을 좀 어렵게 하는 시그널들이 여러 곳에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할 때는 보조지표가 상당폭 신빙성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 오늘 밤이 아주 중요한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요,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장도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근데 제가 전제 조건으로 어저께 좀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5일 만에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이 한 번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 쌍끌이 매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적어도 10주 적게는 8주 이상은 진입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랠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자, 이거는 거의 다 수급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도렐리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료로 소진한 이런 카드 입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내 자금이 신흥국이라든가 또 유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도렐리의 움직임 이걸 이제 주목하기보다 사실은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주목으로 나갔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회라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저점부터 올라왔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소진된 상태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번 시장이 반등에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지만 전 종목을 돌려봤더니 이번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매우 제한되더라고요. 뭐 차화장 같은 게 움직였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봉을 메워준 양봉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수상하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와서 지난 음봉을 메워주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시장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도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주도주가 삼성전자로 집약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삼성전자가 상승한 43,500원은 꼭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